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언론은 정말 쪽집게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언론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양 완판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 완판의 공식이 결국 수원에서도 성립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분양 완판의 공식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양 완판의 공식은 1단계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론이 만들어지려면 현상이 반복되고 특정한 양상을 띠죠. 그래서 그 특정한 양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성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부동산 분양 완판의 공식에서는 먼저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이론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2단계로 비상식적인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고 이게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호가가 계속 상승하고 앞서 설명한 이론이 현실화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막 쏟아지죠. 그리고 이후에 주변 단지가 한두 개 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수상한 것이 일반적인 것 마냥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도록 계속 언론에서 노출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됐다 싶으면 3단계로 돌입을 하죠. 로또 분양 기사가 쏟아집니다. 때마침 인근에 분양 물량이 있고 이 분양 물량은 항상 주변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서 로또라는 거죠.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는 기사가 연일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량에 관심이 있고 매수 대기 수요가 들썩이고 있다면서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걸 안 받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4단계 분양 완판의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분양이 완판을 이르는 거죠.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이 많은 물량이 팔려나가는 상황이 되죠.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에서 적용된 이론은 바로 9억 이하의 풍선효과입니다. 풍선효과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12.16 대책 이후에 9억 이하의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바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16일날 발표된 대책의 영향으로 18일에 풍선효과가 벌써 시작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나온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A 공인중개사 대표 누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누구, T 공인중개사 대표 누구 이런 익명의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풍선효과가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또 바로 이어진 기사를 볼까요? 또 풍선효과 하면서 강북 9억 이하의 아파트의 호가가 껑충 뛰었다라고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거래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풍선효과로 불이 붙나 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눈치 보기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풍선효과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겁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공급이 없고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은 풍부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다. 갭 메우기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한 달여간 지속이 되고 나니까 고분양가로 계약을 포기해서 미계약분이 남은 수원에서 억대 로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생겼던 이론이 현실화가 된 것처럼 크게 떠들어댑니다. 분양권이 13억을 뚫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기대를 갖게 만드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분양권이 최고 13억까지 껑충 뛴 매물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거래가 13억이 됐다는 게 아니고 호가가 13억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고가 거래를 콕 집어서 기사에 실었죠.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9억 3천에 팔렸다는 기사. 작년에 비해서 3억 7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거래를 한번 볼까요? 2월의 거래는 10억 거래 2건이 있어요. 그 직전의 거래는 6억 3천입니다. 2355세대에 달하는 단지에서 2건의 거래로 1개월 만에 40%의 상승을 보인 거죠.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의 거래가 하나만 찍혀도 일제히 보도가 되고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너도나도 호가를 올려 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호가를 다 그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죠. 막차 수요에 몰리는 수원 영통 매물, 싼 매물 없나요? 하면서 기사가 나오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호가를 내리지 않아서 거래는 없어요.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호가가 막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극된 수원은 여러모로 호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호재는 기존부터 존재하던 호재들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들 간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없는데 고가의 거래 두 건으로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규제 전에 실수요가 몰린다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청약이 되는 거죠. 규제전을 잡자 하면서 수원 매교 푸르지오가 6월 19일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가를 보면 수원에서 처음으로 분양가가 1,800만 원을 넘었어요. 고분양가 논란이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데 업계 관계자도 고분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짧게 먹고 튈 수 있는 전매 제한이 6개월밖에 안 되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가능하고 1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청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투기꾼들이 뛰어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이 될 거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역시나 다를까 청약 결과를 보니까 평균 145대 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에는 엄청난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매교역 푸르지오 인근에만 큰 4개의 재개발 사업장이 있고 이들이 하나씩 계속 분양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완판의 공식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추가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곧 한다고 하는데 메뚜기도 한철이죠. 이미 메뚜기들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연말에 원도심에서 외지인이 몰려가지고 많이 사들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몇 억이 오른 금액으로 팔고 떠났겠죠. 이미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상황에서 쭉정이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불나방들은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서 여전히 그 쭉정이들을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 전역에 풍선 효과가 확산이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수도권의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이기 때문이죠. 수원이 이 모양이라고 하니까 수원과 비교해가지고 자기네 지역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호가를 올리고 그거보다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또 호가를 올립니다. 수도권 전역이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불과 2달 사이에 엄청나게 호가가 상승을 한 거죠. 인천이 올리고 구리가 올리고 미분양 천국이었던 검단 동탄이 막 10억을 찍었다라고 계속 기사가 쏟아지죠. 그렇게 올랐다는 인천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청라 95제곱미터가 석 달 사이에 3억 가까이 올랐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청라 에일린의 뜰 전용 면적 95짜리네요. 6월 달에 8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직전 거래가 대비해서 3억 가까이 오른 금액으로 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1월 석 달 동안 거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살펴보면 거래가 가뭄에 콩나듯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인근에 그거보다 훨씬 높은 평형의 46평 아파트가 1월에 5억 6,500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센트럴 에일린이 풍선 효과 때문에 올랐다고 하니까 최근 매물 호가는 올라갔어요.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제일풍경채 2차 애교를 보면 여기도 더 큰 평형이 그 이후에 7억 5천에 팔렸습니다. 더 싼 가격에 팔렸어요. 진짜 풍선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동탄역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을 찍었다라고 한 단지 살펴보니까 1월 달에 2건 10억을 찍은 거래 사례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거 보면 2월달 거래가가 8억 8천이에요. 그렇지만 호가는 거의 10억 수준으로 올라가져 있죠. 이게 호가만 올라가는 게 풍선 효과입니다. 정말 가격이 오른 걸까요? 이제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교 가능한 지역들의 호가가 상승을 하죠. 또 그 올라가는 호가에 불안감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불과 본인들이 몇 년 전에 절반의 가격으로 산 아파트들입니다. 절반의 가격으로 산 집이 2배가 됐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고 자기보다 못한 지역이 호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이에 질세라 더 호가를 올리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수도권이 그렇다고 하니까 서울의 소외 지역들도 곳곳이 10억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노도강 금강구가 잇따라 10억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수원이 10억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동네가, 서울에 있는 우리 동네가 10억이 안 가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근데 정말 거래가 안 돼요. 다산 힐스테이트 한번 볼까요? 여기도 호가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없어요. 동일평형이 3개의 타입이 있는데 꼴랑 1년 동안 3건의 거래를 통해서 호가만 몇 억이 상승을 했어요. 보통 집을 예전에 구매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지역을 살 때 과연 정말 2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샀을까요?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자기 능력에 대출을 보태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도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2배가 올랐다고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2배 가격을 주고 사줄 수 있을까요? 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살 능력이 안 되죠. 집 빼고 여전히 자신과 비슷한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배의 가격을 줄 만큼 돈을 벌었을까요? 본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 가능한 유효 수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분양 물량은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기사들이 쏟아질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이 계속 요즘 솔솔 나오죠? 그런데 이 기사에 덧붙여서 학습 효과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뒷북 대책이다. 하면서 정책이 무용지물이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가 덧붙여지겠죠. 급한 불은 껐지만 호재로 당분간 관망세에 이를 것. 이런 기사가 덧붙여지겠죠. 인터뷰 기사도 나올 겁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어차피 살 집이라 팔 생각 없다 이런 얘기 할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너무 올라서 살 엄두가 안 나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가 끊긴다고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 로또 분양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분상제 전에 막차를 타라, 공급 절벽에 이를 거니까 늦기 전에 타라, 이런 독려하는 기사들이 또 나올 겁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나 안 내놓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똑같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미 분양 완판의 공식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격의 하락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죠. 사람들이 사고 거주를 해야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관심이 없는 거죠. 이미 샀으니까. 이미 못난이의 가격을 똘똘이 가격까지 올려놓은 상태예요. 똘똘이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죠? 15억 초과들 거래 안 되고 가격 하락한다는 기사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못난이 가격은 유지가 될까요? 이제 완판의 공식 5단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공급, 분양이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더 최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 제가 우한폐렴이라고 했더니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신종 코로나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의사협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입국 제한을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권고를 했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곧 종식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러한 발표가 나고 3일 뒤에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고 접촉력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곧 종식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이제 타격이 있으니까 비상경제 시국이다. 모든 대책을 다 동원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위기 때만 있었던 추경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미 역병이 창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낸다고 과연 이게 될까요? 현재의 상황은 경제에 심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도 이미 내재하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지난해 11월에 첫 자연 감소가 발생을 했고 노인이 8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 1위죠. 인구 구조적인 문제도 경제의 부담 원인으로 계속 내재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밀려나는 40, 50대 비자발적 퇴직자가 50만 명을 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비자발적 퇴직자는 감소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18년도부터 늘기 시작해서 지금 2년 연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잘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갭투자의 후유증으로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달라는 소송이 2배나 증가를 했어요. 무리한 대출 끼고 전세 끼고 뭐 이것저것 해서 갭투자 했다가 못 갚아서 지금 경매시장에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격이 오른다는데 왜 이런 물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 집 팔아서 세입자들한테 돈 돌려주면 이런 문제 없겠죠? 그런데 안 팔리는 거죠. 유동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15억 초과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15억 초과 아파트들의 호가가 몇 억씩 떨어지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어요. 메인이 되는 불길이 이미 잡혔는데 그렇다고 안심하니까 들불이 일어난 형국이죠. 호주 산불 아시죠? 작년 9월에 호주 남동부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2020년 2월이 돼서야 꺼졌어요. 전체 피해 면적이 한반도 면적의 85%에 이릅니다. 호주 전체 숲의 14%가 타버린 거죠. 호주 산불의 지도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불길이 번지는 것과 같아요. 서울이 소강 상태에 접어드니까 경기도 남부권이 들불처럼 일어난 거죠. 20일에 대책이 발표 예정인데 제가 이 영상을 내보낼 때쯤이면 이미 대책이 발표가 되었겠죠. 화재든 역병이든 초기 대응을 지나치리만큼 해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똑같고요. 타오르는 불꽃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결국 남는 건 쟤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불이 났는데 총선 때문에 또 경제가 악화일로로 갈까봐 그런 걱정되는 마음에 지금 후폭풍이 어떻든 간에 그냥 냅두고 있는 거죠.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피해를 입는 건 우리 모두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치고 빠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죠.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에요. 단순히 내가 당장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팔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뛰어들었다가 온 가족까지 고생시키고 또 운이 좋아서 치고 빠져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 그리고 끝물에 뛰어들어서 불타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한 분이라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좀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